자신만의 행복의식. 일상이 문득 지루하다고 느끼는 건 축복이다. 마음을 억누르는 큰 고민 없이 어제와 똑같은 일이 평온하게 반복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생각해보면 일, 인간관계, 먼 미래와 같이 늘 걱정거리를 만들며 사는 게 습관이 된 것 같다. 지금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법 없이 특별한 고민이 없으면 용케 작은 것 하나라도 우환거리로 만들고 마는 나쁜 습관. 이제 지루함을 즐기며 설레는 일보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 라는 염려 섞인 바람으로 아침을 맞이한다. 겨우 눈을 떴는데 벌써 침대로 돌아갈 시간이 그립다. 집순이가 아닌 척 직장인으로 변신하기 위해 구름 같은 매트리스와 청신한 침구가 주는 유혹에서 겨우 벗어나 잘 짜여진 하루를 시작하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아침. 그런 내게도 리추얼이 있다. 리추얼은 최근 원래 뜻보다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의식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집안에서 새로 맞이한 오늘의 바깥 세상을 살피는 일. 아침 환기는 매일 거르지 않는 나의 리추얼이다. 물론 날씨를 미리 확인하면 여러 이유로 창을 열 수 없다. 미세먼지 농도가 손길을 붙잡을 수도 있고, 몸서리치게 추운 날씨이거나 비가 퍼붓는 날에는 창을 열지 않아도 되는 여러 이유가 생기곤 한다. 그렇게 척박한 날씨에도 소심하게 창을 살짝 여는 건 결국 답답함을 벗어나 곧 마주할 세상의 냄새를 맡고 싶어서이기도 하다. 탈출할 수 없는 루프처럼 늘 같은 날이 반복되는 영화 사랑의 블랙홀 속 주인공의 상황과는 다르게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 창을 연 순간 오늘의 공기가 어제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된다. 가장 좋은 냄새는 비에 젖은 흙냄새가 나는 날. 6월 초여름에 꽃향기가 살짝 섞인 따뜻한 바람 냄새. 얼음장 같은 겨울 날씨의 묘한 스산함도 좋다. 물론 유독 먼지나 매연 냄새가 심해 내가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걸 절실히 깨닫는 날도 있다. 환기하는 찰나에 느끼는 감정은 행복보다는 감사에 가깝다. 또 새로운 하루를 맞아 좋아하는 일들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아침 환기를 하는 동안 가까운 미래에 나를 위한 작은 배려로 침구 정리를 한다. 흔히 먼 미래는 심각하게 고민하느라 시간을 쓰곤 하는데, 가까운 미래에 자신을 위한 일은 그때 내가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미루곤 한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몇십 년 후의 내 모습은 상상이 잘 되질 않고, 오늘 저녁 고단한 내가 침대에 누우려 할 때의 상황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는데도 말이다. 여행지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녁. 메이크업 룸서비스를 신청하고 나간 그날 아침에 자신 덕분에 깔끔한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만족스러운 기분을 매일 느끼는 건 먼 미래의 행복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 호텔의 침구 교체 서비스처럼 누군가의 수고로 늘 새 침구에서 자면 좋겠지만, 1인 가구로 살면서 그런 호사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법이다. 부지런히 손을 놀려 밤사이 덮고 잔 이불을 턴 다음 가지런히 깔아 창문으로 들어오는 볕을 쬐어준다. 침구는 보통 주말에 교체하지만 베갯님만큼은 3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꿔서 언제 눕더라도 기분 좋은 잠자리로 만드는 건 빠질 수 없는 아침의 의식. 사소한 만족이 쌓여서 단단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과거의 자신을 칭찬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일상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보통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심신을 감싸 안아주는 아로마 테라피와 같이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에서 찾기 마련이지만, 나의 일상적 행복의식은 충분히 예상되는 가까운 미래의 필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다시 이 슬리퍼를 신을 날 위해 신기 편한 방향으로 바꿔놓는 일처럼 섬세한 배려가 곳곳에 묻어나 있을 때 바라는 대로 평온하고 무사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쾌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집안, 흐트러짐 없이 보송보송한 침구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순간, 잔잔하게 흘러가는 일상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취향적 옷장. 누구나 자기만의 취향이 담긴 옷장을 갖고 있다. 좋아하는 색깔, 독특한 디자인, 혹은 실용적인 옷들로 채워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컬렉션. 골라 입는 재미를 만끽하고 기억하고 싶은 특별한 추억 때문에 평생을 간직하는 옷도 있다. 하지만 옷장 안에는 미련과 게으름도 분명히 존재한다. 먼 미래에 다이어트를 하면 입을 작은 치수의 옷, 낡고 지저분한 옷, 이런 걸 버리지 않고 구석에 방치하기도 한다. 새로 쇼핑한 셔츠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빽빽한 옷장에 분노해 본 적이 있는지, 그중 옷장 가득 걸려있는 옷들 사이에서 입을 옷이 없어 라고 투정 부리던 과거의 내가 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날, 옷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저 그날은 내가 싫은 것 뿐이다. 자기 검열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모습이 미울 때가 많고 쉽게 울적해진다. 과거의 나도 모든 것이 결국 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 단정짓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길 바랬다. 아주 간단히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신용카드로 새 옷을 사는 것이다. 몇 번 입고 나면 후줄근해지는 저렴한 옷부터 당시 나의 수입에는 가당치도 않았던 값비싼 옷을 할부로 쉽게 사곤 했다. 그렇게 얻은 것은 잠깐의 만족감과 터질 것 같은 옷장, 눈덩이처럼 불어난 숫자의 카드 청구서다. 소비자 행동 연구자인 러셀 벨크 교수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 위해 쇼핑한다는 걸 발견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여겨 쇼핑을 통해 현실에서 속하지 못하는 특정 그룹에 속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옷으로 나의 본 모습은 바꿀 수 없다. 그 사실을 알지만 패션을 전공했던 나로서는 새 옷을 사고 스타일링해서 입는 것이 무척 큰 즐거움이기도 했다. 덕분에 여유 자금을 모으는 일이 늦어졌지만 마음껏 사보고 실패하고 성공했던 경험으로 내가 평생을 즐겨 입을 만한 스타일을 찾았다는 것은 소득이기도 하다. 취향은 타고난 것이 아닌 여러 경험으로 철저하게 만들어지는 것. 내가 어떤 선택을 더 만족스러워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취향을 낳고 취향은 기준을 만든다. 그러니 나에 대해 알아갔던 그 시간, 옷에 열광했던 지난날이 결코 헛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계절 50벌. 단순하게 살게 된 이후 옷 총량 보존의 법칙이라도 생겨난 것인지 늘 쾌적한 옷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름 옷에 카디건을 걸치면 봄옷이 되고 봄옷에 코트를 걸치면 겨울옷이 되는 생활이 이어진다. 깨끗이 세탁된, 단추도 제대로 붙어 있고 다림질된 옷들이 옷장에 색깔별, 길이별로 여유 낭낙하게 걸려 있다. 선택의 폭이 좁아 오히려 고민할 게 없는 옷장. 어떤 걸 골라 입어도 스스로 만족스러운 옷차림을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늘 비슷한 스타일만 사게 되는 쇼핑의 결과물일 테니까. 나는 옷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 상의, 하의, 아우터로 옷의 종류를 구분하고 구입일과 품목, 색상, 가격, 브랜드 및 구입 장소로 나눠 적어 관리한다. 옷을 버리게 되면 그 항목을 삭제하고 새로 산 옷이 있다면 가장 위에 추가한다. 아마 먼 미래에는 리스트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적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가진 옷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옷 관리 리스트는 충동 구매를 막아준다. 여에스더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은 2벌 산대. 예비용인 거지. 한 벌은 세일 때를 노려서 산다고 하더라고. 마음에 드는 옷을 수선까지 해가며 입다가 드디어 버리게 되는 아쉬움을 토로하던 내게 언니가 알려준 팁이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마르고 닳도록 입다가 버린 옷 중에 그리운 옷이 있는가 곱씹어보면 딱히 생각나진 않는다. 내 취향의 새로운 옷은 매년 눈에 띄었지만 지금 가진 옷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입는다. 그리고 옷의 수명이 끝났을 때 고마움에 작별을 하고 새 옷을 드리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적당히 주의자의 청소. 꼭 해야 하는 청소가 있어 평소보다 30분 일찍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다. 어제 냉장고 청소를 하고 건조대에 설거지한 밀폐 용기가 여러 개였고 그걸 정리하고 건조대 자체를 깨끗이 씻어두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하필 평일에 냉장고 청소가 당겼다. 소중한 잠을 조금 포기하면서까지 그 청소를 마무리 지어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 이 기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질 정도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를 꽤 잘하는 형제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의 청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공간만 깔끔하게 치워도 사는 것이 쾌적했다. 오롯이 혼자서 사는 지금까지 새삼 알게 된 게 있다면 집에는 항상 청소할 거리가 넘친다는 것이다. 단순히 쓸고 닦는 건 청소도 아니었다. 세탁조나 하수구까지 청소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살림의 낭만 같은 건 사라졌다. 알랭드 보통의 소설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의 이야기를 청소에 대입한다면 1인 가구로 독립하며 집을 이곳저곳 내 취향에 맞춰 꾸미는 것까지는 설렘으로 가득한 짧은 낭만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생활이고 그 생활은 매우 길다는 점이다. 집안일이란 치워놓으면 금세 어질러져서 또다시 반복해야 하는 시시포스의 노동 같은 것. 가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가 될 만큼 청소가 중요한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다행히 나는 적당히 주의자다. 사실 대부분의 일에 적당히 주의자로 살고 있다. 적당히의 이면에는 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내가 있지만 언제나 조금 모자란 결과를 낸다. 이제껏 최고의 자리에 올라본 기억이 없다. 대학생 때까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석을 차지해 본 적은 없는 것처럼 학과의 회장이 아닌 부회장, 최우수상이 아닌 우수상, 토익 900점 넘는 걸 목표로 했을 때 받았던 870점의 점수와 같이 언제나 나로선 충분히 노력했는데 1등, 수석, 대상과 같은 영예로운 자리는 내 것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모차르트를 진로한 살리에리, 달려라 하니의 나에리처럼 사는 것도 꽤 피곤한 일이다. 적당히 열심히 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자고 생각했다. 그래야 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스트레스로부터 지킬 수 있다. 2인자의 자리에 만족하며 사는 나는 내 역량 내에서 무엇이든 즐기면서 하길 바란다. 청소도 마찬가지다. 청소를 완벽하게 하는 건 애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청소법이 궁금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가끔 엄청난 살림꾼들을 만나게 된다. 마치 강박증이라도 있는 것처럼 냉장고엔 같은 디자인의 밀폐 용기가 레고 블록 쌓듯 정갈하게 수납돼 있고 다용도실마저 윤나게 닦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나는 또 우리 집의 청소 상태를 비교하게 된다. 밀폐 용기라도 새로 사볼까 하는 마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살펴보고 창틀이라도 닦아본다. 하지만 인테리어가 달라서인지 아무런 감흥이 들지 않는다. 그때 내 안에 적당히주의자가 고개를 든다. 우리 집이 무슨 모델하우스도 아니고 내가 편안할 정도의 깔끔함으로 충분해. 휴대폰 안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살림과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여가의 대부분을 청소로 보내고 싶지 않다. 할 수만 있다면 청소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놀고 싶다는 게 솔직한 나의 심정이지만 이 작은 살림을 남에게 맡기는 것도 우스우니 구식 청소기를 부지런히 쓴다. 그중 아침에 5분 정도 투자해 청소기를 돌리는 일은 작지만 큰 투자다. 지난 저녁에 아침에 일어난 날 상상하며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다면 아침은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날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이다. 온종일 업무에 시달려 기빨린 상태로 퇴근한 내 모습이 그려진다. 에너지 충전이 시급하건만 집에 돌아오니 엄청난 생활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편안한 내 집에 돌아왔다는 실감이 날 수 있겠냐는 마음에서다. 집이 작고 정리정돈할 것이 극히 적어 청소에 저항감이 큰 나로서도 이럭저럭 깔끔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생활의 규모를 줄인 그 다음부터는 몸에 밴 습관이 전부다. 세탁이 필요한 수건은 사용 후 바로 빨래통으로 보낸 후 새 수건으로 교체해두고 쓰레기는 테이블 등에 올려두지 않고 생길 때마다 휴지통에 버리는 것처럼 자꾸 사소한 것이지만 미루지 않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청소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우리 집은 완벽하지 않다. 옷은 각을 잡아 접어두지 않았고 먼지 한 톨 없이 살기 위해서 걸레를 손에 들고 다니지도 않는다. 욕실에 물얼룩 하나 없는 게 가능한가? 누구나 자신이 만족하는 수준이 있을 텐데 나는 나에게 높은 성취를 요구하지 않는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날 맞아주는 현관엔 아무런 신발이 놓여있지 않다. 집 안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매끄러운 바닥이 날 맞이한다. 이 정도면 적당하다. 적당히주의자의 그래도 청소. 일본에서 오래 살다 온 직장 동료분이나 내 성격의 밑바닥까지 본 친구도 내가 깔끔을 떨 때마다 일본 사람 같다고 말한다. 화장실이 더러우면 가지를 못하고 맛없는 식당은 용서해도 더러운 식당은 용서할 수 없는 예민증이 있을 뿐 결코 결벽증은 아니다. 누구나 민감하게 구는 것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고 나는 낯설면서 지저분한 곳이 싫다. 그나저나 일본 사람은 왜 깔끔함의 대명사이고 나는 그 단어에 반박할 수 없었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디자인 수업 시간 때 배운 내용이 떠오른다. 미니멀리즘 디자인하면 일본의 젠 미학을 빼놓을 수 없다. 일본풍 디자인, 자포니즘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젠. 젠은 선불교를 의미하는데 중국의 달마로부터 시작됐으며 우리에게는 선종으로 익숙한 불교 교리다. 선불교의 수행 방식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마음을 비우고 명상에 잠기는 좌선의 방식이다. 지저분한 공간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기 어렵고 번뇌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주변을 정돈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그런 철학이 대대로 전해지며 여전히 깔끔한 공간을 선으로 보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봤다. 물론 어디까지나 나의 가설. 교토의 사찰 요한지에서 만난 돌정원의 정갈함. 일본의 전통 숙박시설인 료칸에 발 딛는 것이 조심스러울 만큼
반들반들한 마룻바닥을 떠올려 본다. 그 공간들이 주는 묘한 차분함이 마음의 번다함을 없애주고 딱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크게는 내가 머무는 집도 그런 공간이 돼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집안일이란 그렇게 거대하고 진지한 것이 아니다. 가스레인지 상판 청소는 요리 끝내고 바로, 수세미는 보름에 한 번씩 교체, 햇볕 좋은 날 그늘에서 도마 일광욕, 리필 용기에 세제 채우기, 휴지, 키친타올 등 떨어지기 전에 구매하기, 보름에 한 번 큰 가구를 옮겨서 바닥 청소하기, 벽에 붙은 콘센트들의 먼지를 닦기, 칫솔 스탠드와 트레이 세척, 비온 다음 창틀 닦기, 분기별로 배수구에 클리넥을 부어 청소, 에어컨 필터, 선풍기 먼지 청소. 집안일은 사소한 것으로 가득 찬 단순 노동의 세계이고, 리스트를 만들다 보면 8만 대장경에 필적할 정도로 그 가짓수가 많다. 그런 사소함이 모여 이 작디작은 세계를 유지한다. 사무실에서 종일 잔머리를 굴려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넋놓고 머슴처럼 걱실걱실 단순 노동을 하는 건 머리와 몸을 균형 있게 쓰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나의 일요일 오전은 평일에 하기 어려웠던 시간이 걸리는 미세한 청소들을 하는 시간이다. 다림질까지 땀나게 하고 나면 잘 씻고 예쁜 옷으로 차려입고, 마치 청소 같은 것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표정으로 백화점에 혼자 우아하게 앉아 비싼 초밥을 사 먹는 게 나에게 베푸는 작은 복지다. 머릿속으로 내일 출근길에 다 쓴 건전지 모아둔 걸 주민센터 폐건전지함에 갖다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막을 수는 없지만, 독하게 바로 설거지. 쌓아두고 내버려둬서 좋은 건 예금밖에 없다. 어떤 일이든 문제가 작을 때 해결하면 금방 끝나지만, 미루고 미루다 보면 더 큰 일로 번지곤 하는데, 일상의 사소한 일들도 마찬가지다. 적게 먹기의 이점 중에는 설거지를 포함한 뒷정리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있다. 과식이 잦았던 때는 배가 너무 부른 나머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여력이 없어 나중에 해야겠다고 미루곤 했다. 여러 가지 식기에 음식을 담았고 이것저것 만드느라 조리도구까지 모조리 꺼내 쓰는 바람에 설거지할 것도 참 많았는데, 무거운 몸으로 의욕이 생길 리 없었다. 접시가 쌓인 날은 설거지를 1시간 가까이 한 적도 있었으니 모든 것이 참 낭비스러운 생활이었다. 혼자 살림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던 시절의 나를 돌이켜볼 때가 많은데, 물컵처럼 기름기가 없어 세제로 씻을 필요가 없는 그릇들은 바로 씻어두면 설거지거리가 줄었을 텐데, 그 일을 하지 않아 살림을 도맡아 하던 가족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줬겠구나 싶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지의 마음이 컸다. 누군가 내가 어지럽힌 자리를 대신 치워줄 거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호의에 기대 편하게 살려고 했었다. 파울로 코엘류의 소설 오자히르에서 발견한 이 세상에 작동되고 있다는 호의은행. 사람 사이에서 호의는 입금 출금이 되는 일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이 대신 하게 됐다면 그것은 장부에 기재해뒀다 나중에 갚아야 하는 일이 된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호의를 계속 꺼내 쓰기만 한다면 언젠가 그 마이너스 통장은 부도 처리될 것이고 그 관계는 끝난다. 갑자기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차단당하고 쫓겨난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면 그건 상대방에게 인색했던 자신을 돌이켜봐야 할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게서 호의를 출금만 해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엄청나게 실망스러울 것 같다. 가족의 애정에 기대 생활을 맡겼던 게으른 내가 혼자 살고 나서야 깊이 반성하고 대가 없었던 희생에 대해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
느리게 산다는 의미의 작가이자 철학자 피에르 상소는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무엇이 그 행복에서 벗어나게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우리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은 매우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한다. 가끔 우리는 느림과 게으름을 헷갈려 하는데, 느리게 사는 것은 조바심을 내지 않고 천천히 살아가는 태도다. 게으름은 어떤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 일에 하기 싫다는 마음의 저항력이 높은 상태. 게으름 때문에 결국 미루기가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일상이 재앙으로 바뀌는 시작점 같다. 어제 끝냈어야 할 일을 오늘까지 이어서 하면서 그 일 때문에 예정된 모든 일이 밀리고야 마는. 홀가분하게 사는 방법은 내일의 일은 내일에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것도 맞지만, 오늘의 일만큼은 오늘의 내가 끝내야 한다는 걸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오늘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양치를 바로 한 다음 설거지와 뒷정리를 이어서 한다. 물을 마시는 순서는 이 모든 일이 끝난 뒤다. 그렇게 매뉴얼처럼 짜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깔끔하게 정리된 부엌이 주는 평온함이 찾아온다. 모든 면에서 지나치게 부지런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머물렀던 장소만큼은 내가 존재했었다는 흔적을 깔끔하게 지우고 사라지는 것이 나의 됨됨이를 비추는 거울임을 이제는 깨달은 것이다. 생활의 동반자. 자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갖춰두고 살아야 삶의 질이 올라간다. 내가 가진 물건들에 큰 불만이 없는 이유는 작은 것도 잘 만들어진 것을 쓰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늘 쓰는 클렌저와 샴푸로 샤워를 마치고, 호텔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폭신한 타올을 사용하고, 유기농 면봉을 쓰고, 모두 똑같은 디자인과 색상의 유기농 면 속옷이 세탁한 순서대로 개어져 있는 걸 꺼내 쓰는 일. 변화가 없어 언뜻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만큼은 큰 변화 없이 안정감 있게 흘러가는 편이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똑같은 만족감을 준다. 나에겐 생필품 루틴 리스트가 있다. 마음에 들었던 것이 생기면 다른 걸 써볼까 고민하지 않고 늘 같은 것으로 산다. 화장품, 구강위생용품, 속옷, 수건이나 면봉, 세제 같은 생활 자판은 사용하는 제품만 써서 그 리스트를 작성해두고 구매 주기, 온라인몰 가격 등을 비교한다. 그리고 다 떨어지기 전에 잊지 않고 채워두는 것이다. 그동안 쓸데없는 것에 머리를 너무 굴리며 살았다. 여러 가지 제품을 가격이 더 싸서, 신제품이어서, 1+1 제품이어서 자주 바꿔가며 사용했다. 매번 다른 제품을 쓰는 건 새롭긴 하지만 같은 결과물을 약속하진 않는다. 어떤 세제는 향이 너무 진해서 머리가 아팠고, 새로 산 값비싼 화장품은 내 피부와 맞지 않았는지 좁쌀 같은 뾰루지가 생기기도 한다. 가격이나 덤 상품, 쿠폰 때문에 늘 쓰던 것에서 바꿔서 무언가를 사용하는 건 참 피곤한 일이다. 무언가 도전하길 멈췄다기보다 일상품만큼은 생산하는 기업이 큰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것에 도전할 필요가 없어서다.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에 호기심이 사라진 건 미니멀 라이프가 가져온 결과다. 무력이 거의 고갈되어 가는 것을 가끔 느끼곤 하는데, 그런 나라도 눈을 빛내고 다시 보는 것이 있으니 유기농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는 제품들이다. 몸에 매일 사용하는 제품을 고를 땐 더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유기농 제품을 고른다.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올가닉 면봉을 번거롭게 6개월치나 해외 구매 대행하고, 생리대 발암물질 파동 이후 에코서트 인증받은 유기농 생리대 제품이 아니면 쳐다보지 않는다.
속옷도 유기농 면제품을 만난 뒤로 늘 같은 걸 반복적으로 사고 있다. 멋진 디자인과 재미난 것도 물론 좋지만 겉모습은 심플해도 본질이 좋은 것만큼은 따라올 수 없다. 단순한 우아함이란 수식어는 그런 제품들에 붙여야 옳을 것이다. 일본 이세탄 백화점에서 유기농 코튼 브랜드를 만났다. 유기농 면으로 된 파자마부터 이너웨어까지 즐비해서 천년의 무력이 다시금 샘솟는 것을 느꼈으나 파자마 한 벌에 50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조용히 내려놓은 기억이 난다. 개개인에게 좋은 품질의 기준을 정하는 건 주머니 사정이라는 커다란 산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무리다. 돈이 많다면 유기농으로 된 모든 걸 먹고 걸치고 외출복은 실크만 입고 살겠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고 내가 가진 것 대비 지나친 소비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몸에 밀착해 닿는 것일수록 좀 더 값을 주더라도 유기농으로 된 제품을 쓰고 싶다. 사소하지만 좋은 생필품이 생활을 얼마나 윤택하게 해주는지는 귀청소를 할 때, 바세린을 면봉에 묻혀 입술에 각질 제거를 할 때, 심지어 뾰루지를 짜낼 때 오가닉 면봉의 활약상을 느껴보면 알게 된다. 오가닉이란 말이 주는 플라시보 효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은 더 공들여 만들었겠지 하는 생각과 늘 같은 것이 주는 익숙함은 생필품 리스트의 구매 주기를 면밀하게 관찰해 한 번도 생필품이 떨어져 곤란해하는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는 잘 관리된 일상을 만든다. 모든 것은 정해진 자리가 있다. 가방은 가방의 자리에, 옷은 옷의 자리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방을 아무 곳에나 던져두고 방 어딘가에 옷 무덤이 만들어진다면 그 집의 분위기는 휴식과 차분함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카오스 속에도 질서는 있다고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데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쩌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가진 모든 것에는 제자리가 있다. 그래서인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물건들을 바라보면 안정감이 든다. 서랍에는 여권과 지갑만의 자리가 있고 무엇이든 겹쳐서 보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자리의 공간은 여유롭다. 겉으로는 깔끔하게 보이지만 속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납법은 없다. 그저 물건이 많지 않은 간소한 생활의 방식. 여기에 사용한 물건을 바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습관화된 행동이 집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어느 날 부엌의 수납 방식을 보다 동선 친화적으로 바꿔보려고 양념들은 윗칸에, 수저통은 반대쪽으로 바꿔봤다. 한동안 과거의 자리를 찾아 헤매는 걸 보고 기억력이라는 것은 잠깐이고 오히려 반복한 어떤 행동에 대한 습관이 훨씬 오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머리로 읽은 수영법은 금방 잊지만 몸으로 배운 수영법은 평생을 가듯, 날 때부터 타고난 정리정돈 기술을 발휘했던 것도 아니고 철저히 학습에 의해서 나만의 단조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나로서는 정리정돈과 인생의 복잡한 문제가 매우 긴밀히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 특히 돈 문제. 좁은 집을 더 좁게 만드는 잡동사니 때문에 넓은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늘 만족하지 못했다. 후기 스토아학파 철학자인 세네카는 가난하다는 말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했다. 소유의 즐거움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어떤 물건들은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건은 여유 있는 공간과 넉넉한 통장 잔액을 선물로 주지 않는다. 고심 끝에 선택한 내 취향의 물건들이 잘 관리돼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은 물건을 더 소중히 쓰게 한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마른 헝겊으로 신발의 안쪽과 바깥을 모두 닦아두고 밤새 통풍을 시킨다. 다음날 어제 닦아둔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두는 내 모습은 구두 100켤레를 갖고 있던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가진 것이 적으면 물건 하나하나가 소중해져 더 잘 관리하게 된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쓸데없는 욕심을 내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갖게 된 일이 30여 년 넘게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 같다. 이대로 노후까지 늘 같은 자리에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살림의 동반자들과 함께 지내는 내 모습을 그려본다. 물질이 주는 번뇌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더 넓고 깊은 세계를 탐구하는 내가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 물건을 찾느라 콧김을 뿜어대는 나보다는 멋지겠지.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책입니다. 신미경 님이 쓴 에세이고요. 저도 아직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취향이 확실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 게 뭐냐면 커피도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하고 옷도 좋아하고 하지만 깊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졌는데, 확실히 느꼈는데 사실 노력하지 않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편안하고 깔끔하고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더 느끼면서 잘 살고 싶은데, 또 우리가 또 지내다 보면 살기 바쁘기 때문에 자꾸 미뤄두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루는 나에게 뭔가 자극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제가 읽은 곳은 사부작 작은 살림, 늘 같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되는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미래의 나에게, 과거의 나에게 좀 행복하고 또 고마워할 수 있는 삶의 습관을 들이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써놨는데요. 좀 배울 점들도 많고, 근데 저도 좀 깔끔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감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있었고, 그래서 나도 그래도 좀 꽤 부지런하게 잘 지내는 편이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건강, 그리고 뷰티, 그리고 제가 했던 일상, 통장, 워라밸, 휴식, 즐거움, 이렇게 챕터가 한 9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이 책은 정말 추천이에요. 쉽게 술술 읽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습관을, 자극을 받기 정말 좋은 책입니다.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옷 리스트를 적는 거. 진짜 저야말로 사실 이번 겨울에 거의 옷 2벌만 입고 지냈거든요. 2벌이 다 완전 추리닝이었어요. 사실 저도 갖고 있는 옷들이 정말 많은데 안 입게 되는 거예요. 옷방도 꾸며놓고 진짜 빽빽하게 옷들이 채워져 있는데 안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신미경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처럼 엑셀로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옷인지, 언제 샀는지, 얼마짜리인지,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핸드폰으로 보고 이거 좀 안 입었네, 입어봐야겠다 하고 탁탁탁 찾아서. 아무튼 정말 오늘 좋은 책을 읽어서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식디의 책라디오 8번째 시간이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식디의 책라디오.